살다 보니 다 맞는 말이라 소름 돋는 9가지. 처음엔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른들이 던진 한마디에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다 보니 그때 그 말들이 하나둘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가슴을 찌르듯 아팠고 어떤 말들은 등을 토닥여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본 사람만 아는 진실의 무게를 담은 10가지 말을요. 우리는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저 그랬다고 할 때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의 허망함.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것을 참아주었는데 결국 이용당하고 상처만 남았던 경험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었다는 것을. 그 아픔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10가지 말의 진실. 첫 번째, 멀어지는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다. 20살 때 만난 친구가 30이 되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 탓이라 생각했어요. 몇 번 먼저 연락해보고 만나자고 제안해봤지만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요.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섭섭하게 한 게 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나? 하지만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 친구의 근황을 들었을 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40을 넘어서야 이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절로 정해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보내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일이었어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두 번째, 착하면 손해만 본다. 직장에서 항상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던 김 과장이 있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 부탁도 거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김 과장한테 맡기면 되겠네. 김 과장은 안 된다고 안 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며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할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인연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승진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워낙 착해서 현장 일은 잘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 라는 말과 함께 더 적극적인 후배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착함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베풀어야 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말이에요.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 번째, 마음 준 만큼 아프다. 이웃집 할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챙기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며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딸보다 더 아끼셨어요.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하고 손자 손녀들 옷도 직접 사서 입히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며느리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간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할머니만 혼자서 그 모든 기억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줬을까라고 후회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크기는 내가 쏟아부은 마음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했어요. 이제는 압니다. 사랑도 적당히, 기대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의 온도를 상대방에게 맞춰서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네 번째 말은 칼보다 깊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20살 때 연인이 던진 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다툰 상황이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다른 말들은 다 잊혀졌는데 유독 그 말만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만 남고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골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일수록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아픕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던진 말 한마디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순간의 감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너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안 통해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조심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평생 후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제일 힘들 때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나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과 함께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말을 들으며 배신감을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어려운 상황을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전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 될 때는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시기하고 있었던 거죠. 오래됨이 좋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더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사람, 그런 관계들을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6번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은 결국 병든다. 직장 동료 중에 항상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고, 누가 약속을 어겨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했어요. 후배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을 때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감싸주었고,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갔을 때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지라고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성격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울곤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웃으며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남의 감정만 돌보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화도 못 내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항상 남들만 배려하며 살았어. 그녀가 상담받으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무 많은 이해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실망했다고 말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짜 이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7번째, 사람은 고마운 걸 금방 잊는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처음엔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면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었어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릴 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언제든 갚으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몇 년 후 그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형님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더니 점점 간격이 길어졌어요. 나중에는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빚진 게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기억은 고마운 것보다 원망스러운 것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순간의 감사함은 쉽게 잊혀지지만 작은 섭섭함은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런 식으로 했을까? 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고마워할 거라는 기대 없이 말이에요. 진짜 고마운 마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8번째, 돈 없으면 대접도 없다. 젊을 때는 돈보다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존중받으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면 먼저 내가 여유로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9번째,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은 없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관심한 사람,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말로 해야 전해지고, 정성은 행동으로 보여야 느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말들은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문장입니다. 더 이상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적당히 하고 기대하는 것도 적당히 합니다. 이제는 누가 아닌 내 마음을 먼저 챙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약속합니다. 살아본 사람만 아는 진실. 그게 바로 이 말들이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고 차갑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진짜 따뜻함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결국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며 사는 길을 알겠습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내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내 진심까지 걷어들이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야 배웠어요. 그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